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테크 꿈나무 성철쌤입니다. 오늘은 10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한 모둠 활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좌를 들어주셔서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지막 유정예배를 잘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다음 같은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하단에 소회의실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내가 최근에 이 줌 파일을 설치를 했는데 이 소회의실이 안 보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저희가 초반에 환경 설정을 했잖아요. 환경 설정을 할 때 이 소회의실을 활성화하는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이 기능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호스트로서 방을 만들어서 소회의실을 한번 연습해 보고 싶은데 이 버튼이 안 보인다. 이 버튼이 아예 안 보여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거 다시 끄셨다가 환경 설정을 바꾸시고 다시 작동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실로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한 학급이 있으면 그 학급 내에서 이제 모둠을 편성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모둠 활동을 할 때 보면은 이 각각의 하나의 섹션을 나누어서 모둠을 구성하듯이 저희가 이제 이 큰 하나의 회의실 안에 소회의실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모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둠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로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이 반을 총 4개의 모둠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이고요. 6으로 하면 6개의 모둠을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 창덕이 한 명밖에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한 학급의 학생들이 30명 혹은 24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학생들이 다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인원수가 훨씬 더 늘어나겠죠. 자, 이때 자동으로 할당할 수가 있고 수동으로 할당할 수가 있고 학생들이 원하는 모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동으로 활동을 하고 만들기를 하면요. 여기 옆에 있는 인원이 자동으로 6개 모둠으로 균등한 인원 수에 맞게 인원 수대로 짝짝짝짝 이 친구가 줌에서 임의대로 나눠가지고 모둠을 만들어주는 거. 랜덤으로 모둠을 편성해주는 기능이고요. 수동으로 할당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다 모둠을 구성하는 걸 고려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조에 누구누구 들어가고 2조에 누구누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6조까지 모둠을 편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는 1, 2, 3, 4, 5, 6까지 모둠은 있고 그 모둠 내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럴 경우에는 학생들과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철저한 교수 설계가 좀 요구되는 부분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수동 할당으로 한번 테스트 모습을 선생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를 들어가면요. 다음과 같이 회의실이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저 같은 경우 이름을 먼저 가장 바꿔줘요. 자, 이거는 그냥 보기 쉽게 1모듬, 여기는 2모듬 이런 식으로 모둠의 명칭을 바꿔줍니다. 전 직관적으로 부르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모둠을 바꿔줍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의 성향이나 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모든 내용을 바꿀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할당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 할당 누르면 지금 현재 할당되지 않은 친구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싹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창덕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이고요. 만약에 10명의 학생이 있으면 이 10명의 학생의 명단이 이렇게 쭈르륵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1모둠에 놓고 싶은 친구를 이렇게 체크하면 이렇게 명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재밌는 건 이 친구의 모둠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2에서 6 모둠 하면 여기 인원수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 상태에서 또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 게 회의실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7번째, 8번째, 9번째 회의실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시 만들어서 세팅을 다시 처음부터 할 수도 있죠. 이때 주의점은 이 명칭이나 기존에 있던 옵션까지 다 날아가 버려요. 왜? 다시 만드는 기능을 눌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굉장히 흥미로운 기능은 여기 옵션에 들어가면 있어요. 이 옵션 버튼을 눌러보시면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첫 번째부터 보면은 참가자가 이거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박스를 없앴고요. 참가자가 언제든지 메인 세션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한다. 이게 뭐냐면 소회의실로 입장을 하고 나서 메인 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있는 전체에 있는 학급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전체 공간과 소회의실 공간으로 분리되는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인데요.
다음 시간 이후에 자동으로 소회의실이 닫힌다. 이건 뭐냐?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교사가 제한적으로 조절하겠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이게 5분으로 해서 방을 만들면 5분 안에 이 회의실이 닫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5분 이내에 이 미션을 클리어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적절한 압박감은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높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카운트다운 시간을 선생님들께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모둠 토의 토론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활동을 할 때 보면 타이머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시간의 경과를 알려주잖아요. 그런 기능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회의실이 닫기 전에 카운트다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걸 60초에 설정을 하면 이게 문이 닫히기 전에 60, 59, 58, 땡땡땡, 3, 2, 1 하고 나서 소회의실이 닫히면서 전체에 있는 여기 메인 세션으로 다 같이 이동을 해서 원래 수업의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이라고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모둠 학습에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잘 활용해 보시면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회의실 열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회의실을 열면 이 모든 학생들이 지금 현재 회의실에 초대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요. 여기 지금 5분에 있는 카운트가 지나가기 시작했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3학년 5반 1번에 있는 창덕이가 참가하지 않은 상태래요. 제가 지금 이 학생을 참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가 진행 중이고요. 참가하게 되면 지금 다음과 같이 왼쪽에 초록색 화면이 등장하게 돼요.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이 뭐냐면 옆에 참가자를 보면은 지금 창덕이가 사라졌죠. 왜? 메인 세션에 있던 창덕이가 회의실 1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메인 세션에는 교사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물론 이 교사는 소회의실을 선택해서 본인이 원하는 회의실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참가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참가라고 하는 버튼 눌러서 회의실 1에 참가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버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회의실에 참가 중이라고 하는 알림이 뜨면서 잠시 후에 소회의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건 현재 소회의실 안에 있는 거예요. 얼핏 봤을 때는 외부에 있는 메인 세션과 소회의실에 있는 세션이 구분이 가지 않겠지만 지금 여기는 소회의실 1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회의실 1번에 창덕이와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시간은 우측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학생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런 미션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이야기를 해서 메인 세션에 갔을 때는 발표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시간을 조절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 채팅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기능들, 참가자 볼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메인 세션과 동일합니다. 이 동일한 기능을 특정 학생에게 호스트 권한을 주고 그 학생 모둠장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 여기서 소회의실 나가기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메인 세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안내 글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서 선생님을 호출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도움 요청이라고 하는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회의실 위에서 이 사람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라고 누르면 거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거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안내글이 학생들에게 제시됩니다. 또 학생이 다시 한번 저를 초대해주면 이런 식으로 다시 참가 버튼 누르면 다시 회의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교사가 회의실 1에 있을 때는 2, 3, 4, 5의 학생들의 그 공유한 내용들을 같이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업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체 교실에 있지만 저희가 일모둠을 임장지도하거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피드백 해줄 때 다른 모든 학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까지는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나가지게 되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설명드린 소회의실 기능 PPT 자료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제가 다른 기관에서 에듀테크 관련해서 강의했던 내용이고요. 업데이트 바로 되기 전 버전이에요. 그 부분을 좀 미리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니까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했는데 이 소외이실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줌에서 환경 설정에서 소외이실 기능을 다음과 같이 활성화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활성화를 해 주셔야 선생님들께서 이 소외이실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 순서대로 비교해 보면 소외이실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두 번째로 이 소외이실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소외이실의 개수, 다시 말해 모둠의 개수를 선정할 수가 있고요. 이 모둠의 인원 할당을 자동으로 할 것인지 수동으로 할 것인지를 저희가 선정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 회의실이 만들어지면 각각의 회의실의 명칭을 바꿀 수도 있었고 이 인원을 직접 할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이 회의실마다 각각의 인원을 할당할 수가 있었죠. 이때 재미있는 점은 옵션이라고 하는 기능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다음 이후 자동으로 소외시 닫힙니다. 이 기능이 굉장히 흥미롭다. 학생들에게 시간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교육적인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고 카운터 넣은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실 열어줍니다. 회의실 열어주면 다음과 같이 이 학생이 참가하지 않았는지 혹은 이렇게 참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참가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메시지나 별개의 그렇게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핸드폰으로 캡처해 놓은 건데 이렇게 선생님이 회의실에 할당을 해주면 호스트가 소회의실에 이렇게 초대했습니다라고 해서 참가 버튼을 누르면 참가 중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필요할 때는 여기에 있는 도움 요청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선생님에게 안내 메시지가 나와요. 소회의실 1번에 있는 어떤 학생이 선생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해서 승낙하면 그 회의실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지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료들을 컨텐츠 공유를 통해서 공유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보일 수도 있고 채팅할 수도 있고 배경을 설정할 수도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핸드폰에서 이 줌이라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대신 노트북 PC로 활용했을 때보다 핸드폰이 기능이 훨씬 더 없어요.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좀 재밌게 하고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고 반드시 PC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강부터 10강까지 이 줌과 관련되어 있는 원격 수업 플랫폼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 1강부터 10강까지 내용만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이미 저보다 충분히 이 원격 수업에 더 달인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하단 댓글 혹은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강까지 수강해 주시는 고생하셨고요. 선생님들의 수업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